네, 오늘은 요양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요양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음 특히 이제 부모님일 경우에 내 부모님이 이제 치매에 걸리셨고 오랫동안 돌봐왔는데 마음으로는 끝까지 옆에서 집에서 잘 돌봐 드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 요양원으로 보내 드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통계적으로 대충 이제 그냥 경험상 많은 분들이 해 주시는 얘기를 보면은 언제 요양원에 가게 되거나 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소변을 어 볼 수가 없을 때죠. 혼자서 볼 수가 없을 때. 음. 그 정도가 이제 되면 사실은 가족이 누군가가 하루 종일 케어를 해야 되는 상태인데요. 조금만 늦으면 또 그 부분이 막 짓물러서 욕창도 생기고 뭐 냄새도 나지만 일단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케어해 드리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을 알아볼 수 없게 되실 때죠. 힘이 들어도 나를 알아보고 있고 또 음 '가족이 돌보는구나. 딸이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그런 안도감이나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상태라면 나의 케어나 노력이 좀 보람되다 느낄 수 있는데 이젠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 딸 어디 갔냐고 찾고 불안해하시고 그런다면은 사실 저의 케어가 사실은 왠지 의미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또 그 정도가 됐을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챙겨 드려야 되는데 어 뭐 내 모든 삶을 내려놓고 그것만 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죠. 뭐 돈이 많으면 아 뭐 이렇게 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하루 종일 케어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쉽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인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됐을 때는 사실 고민을 좀 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얘기를 또 들어보면 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부모님을 요양원에 이제 맡겨 놓고 나올 때 나오고 한 며칠 동안 뭐 엄청 많이 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쪽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케어를 해 드리고 그게 훨씬 더 어 환자 본인에게 좋을 수도 있다. 그렇게 위로인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더군요. 다음으로는 뭐 요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흔히 요양병원이라는 말도 들어봤고 요양원이란 말도 들어봤는데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네, 옆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먼저 대상은 어떤가 봅시다. 요양병원은 그 대상이 만성 질환이 심하게 돼서 뭐 오랫동안 긴 기간을 돌봐야 될 그런 상황이거나 혹은 수술 후 회복이 오랫동안 좀 시간이 필요한 그런 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다른 건 뭐 별로 필요 없고 의사의 소견서 정도만 있으면 요양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양원은 치매 등으로 인해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등급도 1-2 등급일 경우에는 바로 그 입소가 가능한데요. 3-4 등급일 때는 조금 조건에 맞춰서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공 인력으로 또 한번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뭐 의사,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뭐 이런 분들이 예
인력이시겠지만 요양원은 간호사분이 있긴 하지만 주로 하시는 분들 이제 요양보호사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살펴보면 이제 요양보호사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요양병원에는 어 간병인이 있죠. 간병인은 자격증을 가지신 그런 분들은 아니고 어 그리고 이제 그 간병비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이제 그래서 보호자 부담은 어떻게 되냐 이걸 살펴보면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비, 그러니까 입원비에는 뭐 약제비나 진료비 같은 게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전체 비용의 한 80%는 국가가 부담해요. 나머지 20%를 저희가 이제 부담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 말고 이제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뭐 비급여에는 뭐 그 병실 같은 걸 좀 더 좋은 2 인실, 1 인실 뭐 VIP룸 이런 데 가면은 상급 병실 이용료가 붙겠죠. 그리고 이제 간병비 아까 말했던 그것이 붙는데요. 이 돈들이 만만치가 않죠. 왜냐하면 간병비는 진짜 전액 개인 부담이고요 아직은. 앞으로는 좀 바뀔 거라고 하는데 아직은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금액을 대충 따지면 한 60만 원 한 달에 한 60만 원부터 한 200만 원 심지어 뭐 VIP룸 가면 1,000만 원까지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인제 우리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한 60에서 200만 원 간병비를 포함한 금액이 그 정도 드는 거고요. 요양원은 요양원도 당연히 노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인제 예 국가에서 80%를 비용을 대줘요. 그리고 인제 우리는 한 20%를 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여기에 인제 뭐 임용, 간식비, 뭐 소모품비 정도는 비급여에 해당돼서 우리가 부담하는 건데 그거는 금액이 정말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인제 사실 요양원은 대략 한 50 에서 한 6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인제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야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이제 충분히 그런 상황이 돼서 가실 때는 뭐 1-2 등급이시고 하니까 잘 알아보고 인제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오늘의 꿀팁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꿀팁은 좋은 요양원 고르는 법입니다. 내 부모님 모실 곳인데 어 보내 놓고 안절부절하기 전에 좋은 곳을 한번 알아보면 좋겠죠. 근데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팁인데요. 아 먼저 그냥 인터넷으로도 많이 뒤져봐야 되겠죠. 뭐 그래서 뭐 비급여는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러니까 괜히 다양하게 알아보면 좋은데 그래도 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갈 때는 어 미리 전화하고 가기보다는 그냥 쓱 가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쓱 그냥 가면 못 들어옵니다. 그럼 거긴 굉장히 수상한 곳이죠. 뭔가 감추는 게 있는 곳. 그럼 거기는 X. 그러니까 그것 그러니까 미리 얘기하지 않고 그냥 쓱 가 보는 것 자체가 사실 첫 번째 꿀팁입니다. 근데 시간을 언제 가면 좋을까요? 점심시간쯤 됐을 때 가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심때 가서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도 뭐 식당에 갈 수 있는 분들은 식당에 가고 뭐 자기 방에서 드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뭐 자기 방에 드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어른들의 움직임이나 또 어 보호사분들이 어떻게 챙겨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렇게 쭉 짧은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 "점심시간에 가 봐라." 그럼 이제 갔어요. 불쑥 점심시간에 가서 인제 살펴보는데 뭘 봐야 되나? 첫 번째는 냄새. 그 아까도 말했듯이 대소변 잘 못 가리시는 분들이 여기 오시는데 어 그러면 그런 악취 같은 게 엄청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런 악취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냄새가 어떤지, 냄새가 굉장히 쾌적하고 향기롭고 뭐 이런지 아니면 정말 어디선가 막 진짜 쾌쾌하고 구린내 나고 악취가 나는지 이거 살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살펴보셔야 될 거는 식사. 아무리 치매 걸렸었어도 어 입맛은 있으신데 맛을 보실 줄 아는데 음식이 맛없으면 원래도 입맛 없는데 더 못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맛을 좀 봐야 돼요. 식당 밥이 어떤가. 심지어 뭐 어디서 배달해 온 정말 안 좋은 그런 음식을 먹는 건 아닌가. 그리고 소독약 냄새 같은 건 안 나나. 그리고 이제 환경은 쾌적한지, 음 식기 같은 것도 잘 세척이 돼 있고 그런지 그런 걸 알아보셔야겠죠. 그러니까 한번 식사를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맛을 보시는 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드시는 과정을 이렇게 딱 살펴보셔야 돼요. 스스로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드실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거든요. 본인이 직접 수저를 들고 조금씩 조금씩 씹으시면서. 근데 인제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막 크게 수저 떠 가지고 입에 막 집어넣고 그래서 빨리빨리 먹이는 거 있죠. 그거 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게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몸이 아프고 치매여도 그렇게 먹이면 심지어 맛있는 음식이랄지라도 그게 제대로 소화가 되고 행복한 식사 시간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살펴보셔야 할 것은 휠체어 타고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다. 뭐 휠체어 타고 그냥 앉아 있는 분들이 엄청 많다. 그러면 조금 의심스럽죠. 이렇게 좀 안정제 비슷한 그런 약을 좀 많이 드시고 있는 곳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챙기기 너무 힘드니까 버겁고 이러니까 좀 편하려고 그런 약을 많이 쓸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음 그런 게 좀 있는지 그리고 너무 조용한지. 너무 조용한 건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조금 사람이 많이 있는 데는 좀 왁자왁자하고 뭐 웃는 소리도 나고 떠드는 소리도 나고 그래야 되는데 요양원에 갔더니 너무 조용하다. 그럼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떠나서 명확하게 조심하셔야 될 거. 가기도 전에 미리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런 곳은 지나치게 가격이 싸다. 그러면 뭔가 이상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런 곳에는 우리 부모님을 안 보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미리 예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못 나가셔 가지고 운동을 못 하시잖아요. 걷기도 좀 힘드시고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사실 저희 어머니 산책을 아직은 나가십니다마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럴 경우에 혹은 또 비가 오고 나면 또 어 외출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집에서 근데 사실 이거 매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변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밥통이라고 하는 중환 자리 여기를 운동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거와 연관한 운동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동영상 올릴 겁니다. 다음 주도 꼭 봐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